서울 은평구 낡은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 채의 집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 담장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이고 그 한쪽 구석에는 고인이 된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미정은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국어 교사로 정년 퇴직한 지 3년, 이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딸 소라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남자친구와 함께요.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소라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까지.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정의 인생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강태수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딸 소라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교사 월급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민호.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 차분한 말투. 그는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안정적인 분이야말로 재테크가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에는 자산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끈질겼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나타나 인사를 건네고 투자 성공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미정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 학비 걱정 안 하시려면 조금만 용기를 내보세요. 결국 미정은 남편이 남긴 돈 전부를 민호에게 맡겼습니다. 5천만 원.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약서를 건네며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7천만 원이 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민호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속 회사 주소는 실존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은 너무 많아서요. 가해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미정은 무너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남편이 남긴 돈을 지키지 못했을까? 자책과 후회가 밤마다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딸 소라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하면 학교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소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딸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미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련된 회색 양복, 갈색 구두,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1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약간 길어진 머리, 조금 더 여유로워진 표정.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박민호.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 저 미소, 저 눈빛. 틀림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인사 안 받으시게? 소라가 이상하다는 듯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고 미정은 기계적으로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들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호가 아니 이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처음 만난 사람처럼.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왜 하필 내 딸을? 왜 다시 나타났을까?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라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 자랑을 늘어놓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는 IT 회사 이사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어머님. 소라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민호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정은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소라의 말에 미정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결혼이요, 엄마. 준혁 오빠랑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건 악몽이었습니다.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소라의 목소리가 서운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정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은 채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봤구나. 하지만 어쩔 건데?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미정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소라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갑자기 그래?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10년 전에 나한테 돈을 빼앗아간 나쁜 사람이라고.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준혁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 이름도 이준혁이잖아. 이름을 바꾼 거야. 저 사람은 박민호라고. 10년 전에 나한테 5천만 원을 빼앗아간 사기꾼이야.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기억해. 당신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 하지만 소라는 어머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준혁 오빠한테 미안하잖아. 오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셔서. 괜찮아, 소라야. 어머님이 놀라셨나 봐. 민호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이준혁입니다. 제 신분증도 보여드릴까요? 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봤지? 오빠는 이준혁이야. 엄마가 착각하신 거야. 소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오빠, 우리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야, 분명히 저 사람이 맞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미정은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악몽. 이번에는 딸까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딸을 지켜야 해.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미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 소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익십으로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밤마다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소라가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소라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소라야. 얘기하자. 엄마, 진짜로 물어볼게. 준혁 오빠가 정말 그 사람이 확실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실해. 엄마가 어떻게 그 얼굴을 잊겠니?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증거가 있어? 10년 전 일이잖아. 사진이라도 있어?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당시 박민호와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만 있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가짜 신분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엄마 기억은 확실해. 저 사람 목소리, 말투, 눈빛 다 똑같아.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일 뿐이야.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 오빠는 신분증도 보여줬잖아. 이준혁이라고. 신분증은 바꿀 수 있어. 요즘 사기꾼들은 다 그렇게 해. 엄마.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는 항상 우울했잖아. 그런데 이제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데 왜 방해하는 거야? 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위험해. 엄마를 믿어줘. 믿으라고? 증거도 없이? 엄마, 그건 불공평해. 소라는 일어섰습니다. 나갈게. 엄마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는 연락 안 할게. 소라야. 하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10년 전 사건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경찰 신고 접수증. 하지만 박민호의 얼굴을 증명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당시같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글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같은 사기를 당했던 이영숙 씨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그때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었잖아요. 아, 그럼요. 기억하죠. 그런데 혹시 박민호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도 3천만 원 날렸어요. 혹시 그 사람 사진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한 장도 없어요. 그 사람은 워낙 조심스러웠거든요. 사진 찍는 걸 싫어했어요. 미정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사람 특징 같은 거 기억나세요? 외모라든지. 글쎄요. 키가 175cm 정도였고 날씬한 편이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아,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미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귀 뒤의 점. 이준혁에게도 그 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준혁으로 위장한 박민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를 만날 때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정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소라야, 어머님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 혹시 정신과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어?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왜? 아니, 그냥. 어머님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나를 10년 전에 봤던 사람이라고 확신하시잖아. 혹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 소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10년 전에 사기를 당한 건 맞아. 그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기였거든. 근데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님이 당시 충격이 너무 컸나 봐. 그래서 나를 보고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해는 돼. 민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점점 어머니보다 남자친구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로 많이 우울해하셨거든.
혹시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걸지도 몰라. 응, 그럴 수 있어. 어머님을 탓하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상담이라도 받으시게.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호는 교묘하게 모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라는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혁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준혁 오빠랑 다음 달에 약혼식 할 거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왜 그래? 도대체 왜 오빠를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니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이준혁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미정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 왼쪽 귀 뒤에 점 있지?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이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죠? 박민호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어.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증거야? 점 있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준혁 오빠 신분증도 봤잖아. 신분증은 위조할 수 있어. 엄마.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제 진짜 지쳤어.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줘. 나는 준혁 오빠를 사랑해. 그리고 오빠를 믿어. 소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제발.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주잖아. 나 이제 갈게. 약혼식 날짜 정해지면 알려줄게. 엄마가 축복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줘도 난 할 거야. 소라는 일어섰습니다. 민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는 미정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라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미정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딸을 지켜야 해.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없었습니다. 딸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미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한 탐정 사무소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 전문, 전직 형사 출신, 정지현 탐정사무소. 미정은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찾아가자.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창밖으로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미정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10년 전 자료를 담은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신촌의 한 오래된 건물 3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지현 탐정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탐정을 고용한다는 것, 그것은 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과 서류로 가득 찬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창가 책상 앞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연입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지연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사기 사건, 그리고 지금 딸의 약혼자로 나타난 남자에 대해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이 지났고 증거가 거의 없어요. 사진도 없고 당시 신분증도 가짜였다면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따님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원, 경력, 과거 기록, 그리고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흔적도 찾아볼게요. 지연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 사이 선생님은 최대한 평소처럼 지내세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지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준혁의 신분증을 역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사람은 실존했고 신분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혁의 과거 기록이 5년 전부터만 존재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공백이었습니다. 학력, 경력, 거주지, 모든 것이 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분 세탁이군.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문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신분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준혁이 일한다는 IT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회사는 실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직급과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회사 측은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준혁 이사님은 프리랜서로 계약된 분이세요.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 말은 이준혁이 실제로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10년 전 박민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을 뒤지고 인터넷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한미정, 이영숙, 그리고 김순희. 지연은 이영숙과 김순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절대 잊을 수 없죠. 키는 175cm 정도, 날씬한 체형,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은 메모했습니다. 귀 뒤에 점, 그리고 검지 흉터.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 사진이나 연락처 남은 거 없으세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호는 철저히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순희가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람이 쓰던 차가 기억나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번호판은 기억 안 나지만 뒷자리가 7788이었던 것 같아요. 7788? 네, 확실해요. 그 사람이 행운의 숫자라고 자랑했거든요. 지연은 즉시 차량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단서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혁, 아니 박민호는 과거 5년 동안 최소 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고 돈을 빼앗은 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패턴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과거 피해자의 가족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미정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 한 여성을 사기친 후 사라졌어요. 그리고 올해 초 그 여성의 조카를 만나 약혼했습니다. 조카는 재산이 많았죠. 그럼 나도? 네. 선생님도 10년 전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따님을 노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복수예요.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수라니. 왜요? 아마 선생님이 10년 전에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원하는 건 돈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고통이에요.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를 만나세요. 그리고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과거를 인정하거나 실수를 한다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대기시킬게요.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날 밤 미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연약하고 무력했던 그때. 사기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사과하고 싶어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7시 어떠세요? 신촌에 좋은 레스토랑 알아요. 미정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미정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신촌역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정은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정지연이 건네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어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경찰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정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7시 정각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그는 미정 앞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주문했습니다. 와인 한 잔과 파스타. 어머님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셔서요. 저도 어머님 입장을 이해합니다. 과거에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준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존경해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10년 전 일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때 저를 속인 사람이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이준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드는 손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미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민호. 흔한 이름이네요. 이준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찾기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흔적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5천만 원을 잃었어요.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이었죠.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를 믿게 만들고 돈을 빼앗고 사라졌죠.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처럼 보였던 거군요. 네. 미안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정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가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죠? 이준혁이 포크를 든 채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박민호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준혁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우연이네요. 그리고 오른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죠? 미정은 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이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지에는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박민호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준혁은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당신이 박민호 맞죠? 미정은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고 비꼬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하, 어머님 정말 집요하시네요. 그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날 알아보다니. 대단해요.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왜 다시 나타났어요?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왔어야죠. 왜 내 딸을? 박민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겠어요? 재미있으니까요. 뭐라고? 10년 전 당신이 날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덕분에 한동안 불편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복수해야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돈은 부차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는 거예요. 딸이 날 사랑하고 당신은 그걸 막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 박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나쁜 거죠. 난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소라는 어쩔 거예요? 소라? 박민호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글쎄요. 약혼식 끝나고 한 달쯤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그때쯤이면 소라 통장은 텅 비어 있겠죠. 미정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박민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평생 후회하겠죠.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그게 내 복수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지현도 함께였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박민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인정했고 사기 계획을 자백했어요. 정지현이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미정은 일어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내게 했던 것처럼요. 경찰이 박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소라는 날 사랑해. 넌 딸한테 미움받을 거야. 아니에요.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거예요. 박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이끌려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박민호가 사라지고 레스토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지현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정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 소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선생님, 이제 따님께 말씀하셔야 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까 믿어주실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소라가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소라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일. 엄마 집에 올 수 있니? 할 이야기가 있어. 또 준혁 오빠 이야기예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중요한 이야기야. 제발. 한 번만 와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가볼게요. 고마워, 소라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남았네.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영영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다음 날 오후 한미정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소라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첫 만남 때와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무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정은 국을 저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니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네. 소라는 짧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야, 앉아. 미정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예요? 또 준혁 오빠 욕하려고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욕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미정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지연이 조사한 자료들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소라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혁 오빠의 진짜 이름은 박민호야. 10년 전에 엄마한테 사기친 그 사람이 맞아. 말도 안 돼요.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오빠를 떼어놓고 싶은 거예요? 장난 아니야. 다 증거가 있어. 미정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박민호와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날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덕분에 한동안 불편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복수해야겠다고. 돈은 부차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는 거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소라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준혁 오빠 목소리예요? 응.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다시 들춰봤습니다. 박민호의 과거 범죄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신분 세탁 증거.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오빠가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소라야. 엄마가 진작 증거를 찾았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 소라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정은 다가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엄마 말을 안 믿고 오빠만 믿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미정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너무 잘 속였어. 엄마도 10년 전에 똑같이 당했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치유의 시작. 울음이 잦아들고 소라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박민호는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에 체포됐어. 지금 구치소에 있어. 다행이다.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의심하고 오빠 편만 들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난 엄마 말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집에도 안 왔잖아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엄마. 소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날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엄마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하고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준비해둔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소라는 부엌을 거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준비했네. 그럼. 오랜만에 같이 먹는 저녁인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엄마, 탐정은 어떻게 찾았어요? 옛날 신문 광고 봤어. 전직 형사 출신이라길래 믿을만하다 싶었지. 그분한테 나중에 인사드려야겠다. 엄마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래. 그분 없었으면 엄마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소라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용감했어요. 박민호랑 직접 만나서 대화까지 하고.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엄청. 미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널 지켜야 했으니까.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 싶지 않았어. 소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나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 너도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는 누구나 용감해지거든.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라는 접시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 혼자 있기 싫어. 그래. 엄마도 내가 있으면 좋지. 그리고 심리 상담 받아볼까 해요. 이번 일로 충격이 커서.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같이 받을까? 엄마도? 응. 엄마도 10년 전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아있거든. 이번 기회에 같이 치유하자. 소라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요, 엄마. 같이 해요.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감나무 아빠가 심은 거죠? 응. 내가 태어났을 때 심으셨어. 그럼 나랑 동갑이네. 그렇지. 소라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지에는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곧 감 딸 때가 됐네요. 그래. 주말에 같이 따자.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민호는 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사기친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모두 12명이었습니다.
한미정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정지현 탐정도 가끔 참여해 법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소라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수치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어느 날 소라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미정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정과 소라는 마당에서 감을 땄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 감으로 곶감 만들어요. 그래. 옛날처럼 만들어보자. 응. 감을 다 따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지금. 소라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좋았습니다.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뒤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계절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처럼 한미정과 소라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끝. 어둠이 지나가면 새벽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빛나는 하루를 맞이한다.